베이징의 도로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환한 얼굴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한국 기업들을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CNN의 기자 크리스는 시위대로부터 중국인들이 한국에 느끼고 있는 엄청난 감정을 듣고 놀라고 마는데요. 대체 크리스는 시위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처럼 놀라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발을 디딘 지 이제 3개월이 되어갑니다. 하버드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CNN의 사회경제부 기자로 일하면서 아시아 경제를 취재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도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걸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자존심을 접은 채 중국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출근길에 곰곰이 생각하던 찰나 마침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크리스 씨, 이번에 한국이 펼치고 있는 중국 화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취재해 보시겠어요? 편집장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때다 싶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한국의 화교 지원 정책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특별한가요? 글쎄요, 한번 조사해 보시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믿기 힘들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거였죠. 화교 특별 전형 대학 입학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정착 지원금까지 이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네요. 다른 나라 교민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에 담당 주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죠. 정치적 고려사항이라는 거였습니다. 취재를 더 진행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중국 내 한국 혐오 시위 현장을 찾아갔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다. 한국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 거리에는 분노에 찬 구호가 울려 퍼졌고 SNS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죠. 특히 최근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중국을 이긴 이후로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최근에는 한중 FTA 개정 협상에서도 중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너무 저자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기술력으로는 오히려 앞서가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젊은 중국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받은 혜택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보다 아래죠. 우리가 값싼 원자재 수출을 막으면 한국은 망할걸요? 가끔은 너무 관대해서 중국이 없으면 안 될 정도구나 싶은 마음이 들죠. 그의 말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호구처럼 여기는 듯한 뉘앙스였죠. 이 취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중 관계의 본질적인 불균형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불균형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였습니다. 공항 한복판에 걸린 그 포스터를 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은 우리의 문화를 훔쳐갔다. 한국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나가라.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반한 구호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현지 언론사를 찾아갔죠. 그곳에서 만난 왕수희 연기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축구나 동계올림픽에서 계속 한국에 지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게다가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우리를 앞서가고 있으니 그의 말에는 묘한 질투심이 묻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지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한 중국인 교수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변방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실 한켠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산 연구 장비들이 가득했죠. 그걸 지적하자 그는 민망한 듯 말을 돌렸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이징의 한 쇼핑몰이었습니다. 불매 운동이 한창인데도 한국 화장품과 패션 매장은 여전히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사실 한국 제품이 좋긴 해요. 정부에서는 국산품을 애용하자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알죠. 한 중국인 대학생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화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이면에는 중국 측의 압박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들은 자국민이 받는 혜택을 요구했어요. 거절하면 경제적 보복을 암시했고요. 한 외교관이 비공식적으로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인 강대국의 모습 뒤에 숨겨진 불안감과 열등감,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려는 과도한 공세적 태도까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그 다음 날 한 중국 유학생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죠. 그는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학생이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열등감 때문이에요.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만난 리밍, 서울대에서 3년간 공부하고 돌아온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작은 나라니까 당연히 모든 면에서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실제 모습은 중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기술력, 생활 수준, 사회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중국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죠. 반도체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솔직히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어진 취재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려 애쓰는 모습을 목격했죠. 이건 비밀이에요. 사실 우리 연구소의 많은 장비가 한국산입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현재 수준의 연구도 불가능해요. 한 연구원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배터리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LG에너지 솔루션, SK한, 삼성 SDI의 배터리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중국 배터리 업체의 한 임원이 털어놓은 말입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은 겉으로는 한류를 비난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국 문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국 드라마나 음악을 밀어줘도 품질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열등감 때문이에요.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만난 왕엔, 서울대에서 8년간 공부하고 돌아온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가 얼마나 못 살까 싶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한국의 모습은 중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기술력, 생활 수준, 사회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중국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죠. 이어진 취재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려 애쓰는 모습을 목격했죠. 문화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은 겉으로는 한류를 비난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국 문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국 드라마나 음악을 밀어줘도 문화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한 방송국 PD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상위권 대학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기업과 대학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어요. 더구나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크지만 진정한 혁신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런 현실 앞에서 중국의 과도한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무시가 얼마나 허상에 기반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저자세를 보이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었죠. 한국은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한 거죠. 리밍의 이 말은 제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주간의 취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중국의 저자세일까?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편집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 씨. 취재를 통해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시와 적대감은 실제 격차에서 오는 열등감의 표현이었고 한국의 저자세는 어쩌면 불필요한 것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중국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요? 그건 마치 자신감 없는 사람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는 부러워서 그러는 거죠. 기사를 쓰면서 저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점. 둘째, 중국의 표면적인 강대국 이미지 뒤에는 실제 기술력의 부족이 숨겨져 있다는 점.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과도한 저자세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리밍의 이 말은 제 기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중국 눈치를 봐야 하나요?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의 대중국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이 기사에 큰 공감을 표시했어요. 우리는 항상 중국이 무서워서 조심스러워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앞서 있었다니. 이 취재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니라 기술력과 혁신 능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크리스 씨, 이 기사는 우리 신문사의 올해 최고의 기사가 될 것 같네요. 편집장님의 말씀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필요한 저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경제학적 시각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외신 기자로서 말이에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